남의 걸 빌리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확보하든 임차권을 확보하든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해 주라고 했어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이 있죠. 이러한 건물에는 사무소로 쓰기 적합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소에 설치에 대한 딱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의존화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으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건 뭐 쉽게 이해됐고 요 규정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적정 면적이면 된다는 얘기죠. 적정 면적이면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중개사무소가 너무 좁으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을 좀 확보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무상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6평 이상은 돼야 될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어요. 6평 이상. 그래야 책상 하나 놓고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이 정도 면적이 확보돼요. 6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소가 기본적으로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손님들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 사무소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이제 대부분 들어가 보셨잖아요.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책상이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놓아 있죠. 일단은 우리 실장님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가 앉든 뭐 실장님이 앉든 이렇게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탕비실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뭐 손님들이 잠깐 앉아서 대기하는 이런 자리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평 이상은 확보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사무소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시면서 중개사무소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한 번쯤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는 일단은 뭐 테이블 2개, 책상 3개, 큰 테이블, 작은 테이블. 손님이 겹칠 때가 희한하게요. 내내 놀고 있다가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손님 들어올 때 한꺼번에 또 몰려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거. 한꺼번에 몰려요. 실무하시는 모양이네. 근데 왜 마저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또 몰려요. 올 때. 그럼 손님들이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팀이 들어왔어요. 2팀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앉혀야지. 그래서 이 테이블끼리 손님 앉는 때는 또 떨어뜨려 놔야 돼요. 둘이 또 의견 교환하면 안 돼. 말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손님이 내 책상 이 모니터를 보면 안 되죠. 모니터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테이블 배치할 때도 모니터가 안 보이는 쪽으로 테이블 배치해 버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뭐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뭐 이렇게 이제 책상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못 보게. 이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그 특히 젊으신 분들 그 혹시 중개사무소에 모니터 설치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죠? 모니터 설치된 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큰 모니터를 테이블 앞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브리핑을 이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태블릿 갖고 다니면서 태블릿으로 브리핑하는 애들도 있어요.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블릿 갖고 다니면서 우리 손님하고 집 보러 가잖아요. 집 보러 가는데 장부 들고 가면서 이렇게 장부 이렇게 열어서 보고 이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손님한테 계속 손님 다른 집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갖고 움직이면서 막 장부에서 바로 전화번호 그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물건 보자고 바로 손님 현장이다 여기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태블릿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질 건 다 갖고 있어요. 저도 태블릿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 우리는 쓰는 게 좋아. 쓰는 게. 어쨌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해요. 브리핑 자체도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동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원래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빈집 같은 거는 주인의 승낙을 받고 찍지.
찍어가지고 쫙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현장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현장 갈 때 이제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전부 다 보여주고 가는 거지. 브리핑을. 근데 요즘 중개사무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손님들이 뭐 중장년이 특히 이제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별로 달라붙지 않은 손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여기다 띄워가지고 계약 내용을 쫙 브리핑해버려요. 여기서 바로. 근데 이제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계약서 같은 거 띄우면은요, 우리 사무실의 현장, 지금 현재 요걸 닫잖아요? 이걸 닫게 되면, 현재 계약서 쭉 쓴 거 있죠? 그런 목록이 또 쫙 떠, 여기. 그래갖고 다른 부동산은 이거 금방 눈치채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공동중개할 때 다른 부동산에 손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계약서를 이걸로 브리핑해. 그리고 이걸 딱 닫잖아요? 닫으면 다른 부동산에 바로 보는 거야. 눈치 바로 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띄우는 걸 또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도 이거 되게 싫어해요. 다른 데서 본다고. 이거 일단.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무소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데 요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이건 양성화 시켜준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101동, 102동이 준공이 떨어졌어요. 상가동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대지 준공이 안 떨어진 바람에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안 된 거예요. 준공은 떨어졌는데. 그럼 건물 준공이 떨어졌고 토지 준공이 안 떨어졌으면요.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여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장이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입주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입주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알고 있죠. 입주단지는. 그래서 요 입주단지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살 사람들은 살고 세를 놓을 사람들은 세를 놔요. 그럼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여기 상가동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열고 중개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라.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는 바람에 여기다가 사무소를 못 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파라솔 놓고 중개업을 한다든가 이걸 몰래 준공은 떨어졌으니까 임차해가지고 간판도 안 걸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중개업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개사무소 원래 사무소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사무소 확보했죠. 이중사무소. 다음 주 공부예요. 이중사무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발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또 파라솔 놓고 하다 걸렸죠. 그럼 이건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역시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삼수합산 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준 거죠.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등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아직 대장 기재가 안 됐다. 그럼 그 대장 기재되는 사유서 이걸 제출함으로써 여기다 등록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무소를 이렇게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이 일단 원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건이죠.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후일 다시 공부하는데 그 합격자 발표가 나면요. 교육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우린 그래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 교육이라고 불러요. 이걸 예전에는 사전 교육이라고 불렀었어요. 중개법 시절에는. 그래서 사전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실무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실무 교육을 받는데 이 실무 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이수해야 돼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이수를 해야 된다. 미리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럼 만약에 오늘이 11월 19일인가요? 16일입니까?
이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네. 그럼 11월 16일 날 2021년도